네, 단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밸런시하고 semantic and grammatical roles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밸런시라고 하면 동사가 개념적으로 몇 개의 명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자다라는 동사는 누가 잔다 라고 해서 한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하고요. 때리다 라는 동사는 누가 누구를 때리다 해서 두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주다 라는 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해서 세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다는 밸런시가 하나만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때리다는 밸런시 값이 두 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다라는 표현은 밸런시 값이 세 개, 아규먼트를 세 개 취해야 되는 그런 동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mantic role과 grammatical role은 그 어휘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적인 역할을 하느냐 또는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밸런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의 종류를 나눠보았습니다. intransitive, transitive, 그리고 또 ditransitive가 나오는데요. 먼저 intransitive의 예시를 러시안 사인 랭귀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dance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은 The director is dancing 이란 말이에요. 지금 디렉터가 춤을 추고 있다라는 말인데 춤추다라는 동사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취하는 그런 동사죠.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나만 취하는 동사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ransitive로 넘어가면은요. 똑같이 러시안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sessive neighborhood build shed. possessive one이에요. 그러니까 my예요. my neighborhood. 우리 이웃이 build, 짓는다. 뭐를 shed, 헛간을 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build라는 동사는 지금 뭐를 세우다 할 때는 누가, 무엇을이라는 두 가지의 아규먼트가 필요로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transitive verb, 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3번의 B번 문장은 dance라고 해서 틀린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B번, C번 문장 build shed, index 1, neighborhood build 해서 아규먼트를 각각 빼봤어요. intransitive verb에서 아규먼트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빼니까 틀린 문장이 되었습니다. transitive verb에서 두 개의 아규먼트 중에 하나씩을 빼봤어요. build shed 하면은 주어를 빼봤고요. 그 다음에 index 1 neighborhood build라고 하면 목적어를 빼봤습니다. 둘 다 틀린 문장이 되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수어들에서는 아규먼트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ditransitive ver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itransitive verb는 우리말로 하면 수요 동사에 해당됩니다. 주다, 던지다, 보내다와 같은 동사들인데요. 러시안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Boy parents present send 하면은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때 보면은 send라는 동사가 몇 개의 아규먼트를 취하고 있습니까? boy가 있고 present가 있고 parents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아규먼트를 취하는 ditransitive ver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의 예시를 보시면 parents present send라고 해서 누가 보낸 걸 표현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다는 한국어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아규먼트를 모두 다 반드시 써야 되는 언어가 있고 아규먼트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프로나운이 드랍되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대명사, 너도 알고 나도 알면, 자, 누가 보냈는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알면 굳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안 사인 랭귀지는 프로드랍이 아닌 거예요. 프로나운이 함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규먼트 숫자가 다 맞춰서 와야만 온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15문장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boy present send 하면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틀린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boy parents send 하면은 boy가 부모님에게 뭘 보냈는지가 없죠. 역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걸 보면 러시안 사인 랭귀지는 반드시 모든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수어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맥 속에서 너무나도 그 아규먼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너무 분명할 때는 간혹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텍스트, 문맥이 어떤 상황이냐면 Is the boy visiting his parents for their anniversary? 자, 그 아이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지금 방문할 예정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No, index 3, present send. 아니에요.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index 3 하면은 그 아이죠. 그 아이가 선물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보내고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인덱스 3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보낸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결혼기념일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부모님을 선물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덱스 3 present send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때때로 zero place predicate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논항을 전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ow나 rain 같은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은 논항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다, 비가 오다 이런 말인데요. 영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어에서는 it snows, it snowed 해가지고 it를 넣어줘요. 또 it rained, 비가 왔다 할 때 it를 넣어줍니다. 이때 it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사예요. 그래서 가짜 아규먼트예요. 그런데 왜 이런 it를 넣어줄까요? 영어는 반드시 아규먼트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맥에서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어도 프로나운을 꼭 써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가짜라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 랭귀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기능어들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 it 같은 쓸데없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플레미시 사인 랭귀지에 보시면 yesterday snow 라고 해서 어제 눈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tomorrow perhaps rain, 내일 아마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에서 사용하는 it 같은 가짜 아규먼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어의 예시를 볼까요? 비가 오네 하면 비가 주어 역할을 하고요. 오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비 온다 이렇게 해서 비가라는 것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 오다라는 동사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도 가짜 아규먼트는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밸런스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시라는 스포큰 랭귀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 plural, teacher accusative, greet past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루럴이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됐죠. teacher accusative는 목적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greet 인사, past는 과거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하는 대상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child plural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greet 다음에 reciprocal이라는 마커를 써줍니다. 그리고 past, third person plural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greet가 서로 인사했다 이런 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child 하나만 쓰고 이 서로를 써주지 않는 거죠. 동사에다가 마킹을 살짝 해줌으로써 인사하는데 서로 인사했다
이런 표현식으로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인 랭귀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먼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볼까요? 자, 이거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요. 이것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꽃 줬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서로 줬다라고 한다면 밸런스가 하나 줄어들죠. 자, 여기서 주다라는 표현은 밸런스가 3개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3개 있어요. 자, 남자 있고요. 여자 있고 꽃 이렇게 3개의 아규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줬다라고 할 때는 아규먼트가 하나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장면은요.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꽃이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장면은요. 우리 이렇게 하고 꽃하고요. 그 다음에 주다에다가 서로 주는 거를 이렇게 맞바꾸는 걸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꽃을 서로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 아까 터키시하고 똑같이 동사에 서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려서 아규먼트가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밸런스 리덕션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밸런스 얼터네이션이라는 현상도 있는데요. 영어의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ter breaks the stick. 피터가 나무를 부러뜨린다. The stick breaks. 나무가 부러진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피터라는 주어가 나무를 부러뜨린다 해서 breaks를 썼는데요. 그 다음에 혼자서 나무가 부러졌을 때도 the stick breaks, 똑같은 break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행위자가 대상에게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대상이 혼자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아규먼트가 2개 사용되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규먼트가 하나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얼터네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사인 랭귀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 부러지다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듯이 Peter break stick 하면은 피터가 스틱을 부러뜨렸다 해서 두 손 다 이런 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스틱이 부러졌다라고 할 때는 stick break, 똑같은 break를 사용하는데요. 수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러진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피터가 부러뜨릴 때 하고 스틱이 혼자서 부러질 때는 이게 수형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Semantic and Grammatical Rules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Semantic Rule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에이전트라고 말합니다. 행위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일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patient라고 말합니다. 일을 영향을 받는 대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까지 갔다면 그 지점을 goal이라고 이야기해서 목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source라고 해서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내일 index 1 brother, my brother, index 3a 여기 있죠? 그게 move, 이동한다, 이사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index 1 brother, index 3a 전체는 move를 하는 행위자죠. 그래서 ag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Sunday, index 1 brother, index 3a meet. 자, 일요일 날 나는 내 brother를
만난다 라는 말인데 만나는 것의 행위자는 나죠.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이 만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페이션트,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y brother가 페이션트가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실까요? Spider index 3b. 자, 스파이더를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러고 나서 index 1. 내가 book, smash. 자, book으로 이렇게 때린 거죠. 그래서 스매시 다음에 3B라고 돼 있어요. 스파이더가 인덱스 3B고요. 스매시 할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스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를 때렸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결국 스파이더는 이 행위에 영향을 받는 페이션트가 되죠. 그리고 나는 이 행동을 한 에이전트가 되고요. 책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책은 도구인 인스트루먼트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Now, index 1, station, index 3b, go 3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스테이션까지 간다, 가고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가 돼요? 에이전트가 되죠. 행위자가 되고 스테이션은 목표 지점이 돼서 goal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의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머리컬 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구성 성분으로 주어냐, 직접 목적어냐, 간접 목적어냐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냐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시면 Tomorrow, index 1, brother, index 3a, move. 이때는 당연히 index 1, brother, index 3a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B번 문장에서는요. index 1이 주어고요. index 1, brother, index 3a가 목적어 역할이죠. meet의 목적어.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 내 동생을 만난다 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Spider Index 3b 이것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내가 책으로 스파이더를 때렸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스파이더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문장 앞으로 툭 튀어나왔냐? 이것은 topicalization, 토픽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ndex 1, 내가 책으로 했는데 이때 책으로는 사실은 전치사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전치사나 후치사가 전혀 없어도 이때 북의 역할이 뭐겠어요? 책을 때린 것도 아니고 책으로 때렸다기 때문에 이게 전치사구 전체의 역할이 되어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1,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인덱스 1이 주어가 되고요. 스테이션은 고을이 되어서 어디로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애정트가 되겠습니다. 자, grammatical role이 변화가 될 때가 있는데요. The man kicked the boy. The boy was kicked by the man. 자, 행위자는 똑같이 the man이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똑같이 the boy예요. 그래서 semantic role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grammatical role이 바뀌었습니다. The man kicked the boy 할 때 the man은 주어고요. The boy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수동태 문장은 어떤가요? The boy was kicked by the man 하게 되면 the boy는 주어가 되고 by the man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y the man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나와도 좋죠. 애정트니까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semantic role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데 grammatical role은 쉽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passive sentence가 sign language에서도 가능할까요? 똑같은 passive sentence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자, 에이전트가 조금 포커스를 받지 않는 문장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defocused agent construction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전트에게 포커스를 좀 줄여버린다. 에이전트를 그냥 생각 안 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예시를 보시면 possessive 3A bicycle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의 바이스클,
이죠. possessive니까 소유격이죠. 그래서 소유격이어서 3인칭이니까 그의 bicycle. Now fix.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스클이 초점이 되고 누가 고쳤는가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행위자, 에이전트가 포커스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possessive bicycle 해서 그의 바이스클이 토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픽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T라고 지금 비수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으로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바이스클이 이제 고쳐졌다 해서 누가 고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defocused agent construc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서 복습하시겠습니다. 자, 동사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는데요. 아규먼트를 하나만 취하는 intransitive verb, 아규먼트를 두 개 취하는 transitive verb, 아규먼트를 세 개 취하는 ditransitive verb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동사는 동사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규먼트를 함께 섞어서 표현함으로써 밸런스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서로 같은 구조에서 꼭 서로를 써주지 않고 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서로 주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에게 주다가 굳이 밸런스로 아규먼트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멘틱 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에이전트, 행위자, 페이션트, 대상, 인스트루먼트, 도구, 고을, 목표 지점 이렇게 몇 가지 시멘틱 롤을 배웠습니다. 그래메리컬 롤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subject, 주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홈워크는요. 조금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